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입니다. 좋고 나쁘다, 뛰어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복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를 제한하고 건폐율은 넓이를 제한한다. 가급적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범위가 넓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은, 판상형은 판을 쌓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자형 배치가 많다. 타워형은 탑을 올리는 듯이 쌓는 거다. 그래서 Y자형, 미음자, 이음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이 중에서 제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최종 세율이 45%니까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는 공적으로 인정한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중자가 이제 버금 중자라고도 해요. 가운데 중자인데, 선생님 왜 근데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지 사람 인변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자, 중개라는 건 사람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관계, 또 매매 교환 임대를 그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운데 중자가 사람 인변이 들어간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중자이긴 하지만 사람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 인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이게 이제 분양권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수행하는 자격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개업소에 일하는 사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을 한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개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소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스티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했죠. 이분이 연예인들 빌딩을 사줘서 많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본인이 자격증에 있다고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그 명예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렇게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스티그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주 수입원은 투자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이에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이 많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면 거래가 돼야 돼요.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 중개업소는 많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중개업소가 적정선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중개업소 수가 경쟁을 해야지 한 건이라도 더 중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법,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법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추천하는 업소 협력부동산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협력부동산은 제가 나름대로 검증한 부동산이거든요. 절대로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아니면 협력공인중개사를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티가 추천하는 부동산은 좋은 공인중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 또는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접소는 좋은 공인중개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사기를 친다거나 가족이 같이 부자간에 사기 친다거나 이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부부가 서로 일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래 하셨고 그러면 그분들은 믿을 만한 중개업소가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지역에서 오래된 중개업소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0년, 20년.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번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인데, 그 지역에서 오래됐어도 사장은 안 바뀌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주 바뀌어요. 그분은 자격증을 빌려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장이 안 바뀌면 등록번호는 안 바뀌어요. 근데 자격증을 빌려서 하면 빌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번호를 매번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번호가 최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는 빌려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네 번째인데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업소입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여우나 남자나 늑대가 되고 여우가 돼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만 딱 봐도 오래 한 공인중개사들은 저 사람이 계약할지 안 할지 아니면 그냥 시세 물어보러 왔는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자할 때 투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구겨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 보는 일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대응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왕이면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곳을 가시면 조금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또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그 원칙이,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고 제 판단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도 괜찮은데 그런 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근데 빌려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티가 추천하는 협력 부동산만큼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베이, 3베이, 4베이 그래서 아파트 평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모르시겠거든 자꾸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